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지금 시장이 단순히 빠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은 조정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구간입니다. 다우는 이미 조정장에 진입했고요. 나스닥은 계속 밀리고 있고 무려 5주 연속 하락이죠. 여기에 전쟁, 유가, 금리, 기술주 붕괴까지 모든 게 한 번에 겹쳐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 시장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디서 기회가 나오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다우 선물은요, 마이너스 0.5%, S&P와 나스닥은 마이너스 0.4%,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미 지난주에 다우가 마이너스 800포인트가 급락했습니다. S&P는 몇 달 최저치고요, 5주 연속 하락하면서 단순 흔들림이 아니었죠. 시장 신뢰가 깨지고 있다. 가장 큰 변수는 중동 전쟁입니다. 단순 뉴스가 아닌 이유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하루에 1,006만 배럴 글로벌 에너지 공급이 흔들렸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세계 경제의 혈관이 막힌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결과는 바로 나옵니다. 유가가 플러스 40% 상승. 여기서 끝이 아니라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 상승을 촉발하고요. 인플레 상승은 금리 인하를 지연시킵니다. 즉 주식 시장의 직격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술주 붕괴, AI 상징이었던 기술주 단 일주일 만에 8,50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특히 메타, 구글, 규제와 소송, 이건 단순 하락이 아니라 성장 스토리에 균열이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 이벤트는요, 구인 데이터가 나오고요, ADP 고용, 3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문제는 금요일 시장이 휴장이라는 것이죠. 즉, 결과에 따라 다음 주 갭 상승 또는 갭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한마디로 폭발 전야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본질은 경기가 아닙니다. 에너지죠.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를 보면 과거에는 친환경과 ESG, 지금은 에너지 안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구조에서 이 차이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석유는 매일 수입해야 한다. 전기와 EV는 한 번 구축하면 끝이다. 이 말은 에너지가 무기화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일은 공급망 붕괴, 해상 운송 리스크, 가격 폭등, 이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고 질서 자체가 바뀌는 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보면 금리 인하 지연, 시장 변동성 확대, 소비 둔화, 쉽지 않은 구간이죠. 중장기로 보면요, 기회는 명확합니다. EV 산업, 배터리, 희귀 자원, 에너지 전환 수혜,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지금 시장은 경기 하락이 아니라 전쟁, 에너지, 금리, 증시 이 구조로 움직이고 있고 이번 하락은 단순 조정도 아니고 금리 문제만도 아닙니다. 에너지 질서 재편의 시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만 다음 상승장에서 진짜 기회를 잡게 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장 EV 섹터주는 테슬라는 마이너스 2%, 리비아는 마이너스 2%, 루시드는 마이너스 5% 하락하면서요. 9.4불로 정규장을 마쳤고요. 애프터장에서는 플러스 0.43% 상승하면서 끝이 났네요. 장중 범위는 9.38에서 9.84불이었습니다. 하루 안에 하단 테스트를 완료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고점은 점점 낮아지고 저점 유지도 실패했습니다. 장 후반 약한 반등이 나왔지만 너무 미비했죠. 거래량은 약 607만 주, 평균보다 낮았고요. 하락인데 거래량이 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패닉 매도는 아니고 강한 매수도 없었다. 한마디로 방향성 대기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기관은 사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빠지고 있습니다. 오더플로에서 인플로우는 9.56 밀리언 달러, 아웃플로우는 13.79 밀리언 달러입니다. 결과적으로 순유출이 많았습니다. 만약 여기서 기관이 매도를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면 9.11불이 이탈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속 하락이 예상이 되겠죠. 반등 조건은 있습니다. 라지 스케일에서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아직 바닥 확정은 아닙니다. 반등은 가능하지만 추세 전환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9.12불을 지켜내느냐 이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증시와 함께 더불어 더 이상 하락세를 이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루시드가 또 하나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AR 헤드업 디스플레이 2년 넘게 기다린 기능인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외부 회사에 맡겼습니다. 단순 협업이 아니라 루시드 소프트웨어의 현실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냉정하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베이스 마크는 ARHUD 개발 담당입니다. 루시드는 디자인은 내부 개발, 베이스 마크는 실제 구현, 소프트웨어, 즉 루시드는 설계, 베이스 마크는 실행. 핵심 포인트는 내부 기술이라고 했던 기능을 결국 외부에 맡긴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2023년 공개 당시 2025년에 차량에 출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완성이 안 되어 있죠. 질문은 하나죠. 왜 지금? 이건 단순 지연이 아니라 개발 실패 또는 실행력 문제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루시드가 보여준 것은 도로 위의 내비, AR 시각화, 미래형 인터페이스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는요, 속도 표시, 기본 내비 화살표, 한마디로 AR이 아니라 그냥 HUD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레이저는 홀로그래픽 기술, 베이스 마크는 소프트웨어 엔진, 하드웨어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 구현은 실패했습니다. 이게 한 번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래비티 사례를 보면 AR 지연, 카플레이가 늦게 적용되었고 레벨 2 플러스 자율주행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우선순위 조정이라고 말하지만 소비자는 이걸 기다릴 수는 없죠. 그래서 리소스 부족과 개발 역량 한계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투자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정적으로는요, 신뢰도 하락, 일정 지연 반복, 내부 개발 한계 노출. 그렇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외부 파트너 투입이 되면서 더 빠르게 발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OTA로 개선이 가능합니다. 장기 완성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 망한 건 아니다. 하지만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한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루시드는 기술이 없는 회사가 아닙니다. 문제는 기술을 완성하는 능력이 아직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도 조만간 빠르게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고요. 중동 리스크, 유가 상승, 금리 불확실성까지 모든 변수가 한 방향으로 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충격은 항상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 왔죠. 특히 이번 상황은 단순 위기가 아니라 에너지 구조가 바뀌는 시작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변화 속에서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기술, 이 산업들은 오히려 더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장은 불안하지만 방향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위기는 시장은 흔들지만 흐름은 결국 미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내시는 월요일 오후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